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 불교 명상 입문과정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불교 명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그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명상의 자세를 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조금 치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만 빼서. 요거를 좀 빼보자. 네. 보통 이제 명상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 이 좌선을 탁 하고 좌정하고 앉아서, 그죠? 허리를 탁 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죠? 그 자세가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저도 명상을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옛날에 제가 통도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통도사에 출가를 해서 거기서 스님이 되기 전에 이제 행자생활이라고 해서, 혹시 큰절 가보면은 밤색 승복을 입고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행자님들입니다. 행자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으로 계를 받기 전에, 삼위계를 받기 전에 행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런저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보고로 평생 스님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일반 절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도 보면 통도사에도 선원이 있거든요. 보광전이라고 해서 여름철이 되면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하거든요. 보광전 선원에서. 그 당시에는 행자 때 이제 쭉 이제 하여튼 일 때문에 갔다가 스님들이 다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아주 거룩하게 좌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심이 나더라고요. 멋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자세가 이제 좌선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좌선 자세만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행주좌화에 수행을 한다 이럽니다. 행은 걸으면서, 주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좌는 좌선을 하면서, 와는 누워서 이렇게 일체의 동작에 수행이나 명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좌선 자세입니다. 물론 이제 자세의 목적 자체가 허리를 딱 세우면은 무슨 기가 돌아가고 이제 에너지가 어디에 단전에 모이고 해서 좌선을 취해야 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세의 목적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선이 하는데 가면 이 좌선을 하고, 안 그러면 때로는 결과부자를 하고서, 결과부자라고 해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어려운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파도 계속 참고 있는 거죠, 이게. 죽어나서 하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왜 그렇게 참냐고 물어보면 몸을 조복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몸을 훈련시켜야지 그 다음에 마음이 훈련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세에 익숙해지는 데는 물론 육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안 쓰게 해서 우리 마음에
주의력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 다른 이유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는 목적입니다. 좌선을 하는 자세가 막 허리를 펴고 이렇게 막 앉잖아요. 그죠? 그렇게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장 몸에 신경을 안 쓰고 오랫동안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뭐가 편안하냐고.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10분만 앉아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아주 부들부들한 그 가죽 소파가 있는데 그거 앉아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뭐 근데 사실은 그런 아주 편안한 뭐 가죽 소파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오랫동안 못 있습니다.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도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그 몸이 마비되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그 주위에 간병인이 붙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몸을 움직여주잖아요. 안 그러면 피부가 괴사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자세로 오래 있기가 사실 힘듭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좌선 자세가 가장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좌선 자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고 명상이 어느 정도 익어지면 그러면 그 가장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좌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를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 자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세가 있죠, 여기에. 그죠? 부처님 결과부자를 하셨어요. 결과부자가 뭐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오른 발을 왼다리 허벅지 위로 올립니다. 허벅지를 탁 당겨서 올려요.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다리 허벅지 위로 다시 올립니다. 어때요? 이렇게만 1시간만 앉아있으면 되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자세가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1시간 정도 앉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고문보다 힘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집안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결과부자를 시켜서 30분 동안 있어라, 이러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부자가 신체 구조적으로 보면 아주 안정된 자세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제 몸이 이제 골반도 벌어지고 이렇게 몸이 적응이 되면 가장 이제 편안한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하루에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좌선을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기가 뚫려가지고, 이게 좌선 자세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사실 힘든 게 보면 아주 인도에서 요가에 아주 유명한 고수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요가를 창시한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결과부자가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 다리가 떠요, 이게. 완벽하면은 무릎이 바닥에 탁 닿거든요, 양쪽 무릎이. 근데 자기 하나 요가를 창시한 그런 요가의 고수도 결과부자가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 좌선을 오래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좌선을 한 10년 정도 이제 그냥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하시면, 물론 이제 그 과정상에서 죽을 고통을 이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기가 뚫립니다, 이게. 기가 뚫리면서 확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결과부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 결과부자를 죽을 고생을 해서 젊을 때 완성한 분들은 건강은 굉장히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병도 없고. 그게 일종 기가 완전히 순환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사실 수행에 집중한다기보다 몸의 자세에 집중하다 보니까 초점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세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건강은 해지지만은 명상이 잘 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있는 게 너무 편안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졸려요. 앉아있는 게 너무 편안하거든. 이러면 3시간, 4시간이고 편안하게 앉아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이 되는 거하고 이건 별개예요. 자세가 바른 거하고. 사실 제일 편안한 자세는 뭐냐면 반가부자입니다. 반가부자. 우리가 양반다리 하잖아요. 양반다리, 일반 양반다리 하면 이거는 뭔가 좀 이게 자세가 제대로 허리가 제대로 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가부자는 뭐냐면 반가부자는 일단 엉덩이 쪽에 먼저 지금 우리가 작은 좌복이 있죠. 엉덩이 꼬리뼈 쪽에 좌복을 받치십시오. 다 앉지 마시고 꼬리뼈 쪽에 보면 약간 올라와 있거든요. 그쪽을 받쳐주는 겁니다. 받쳐주면 조금 자세에 허리가 발라지기 쉽죠, 그죠? 안 되면 반으로 접어도 됩니다. 반으로 접어서 좌복 있잖아요. 그걸 반으로 접어서 이 엉덩이 꼬리뼈 쪽에 올라간 데 있잖아요. 거기다 싹 이제 받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쳐주십시오. 예, 그렇게 됐죠? 그러면 허리가 좀 발라지죠, 그죠? 자세가 좀 뒤로 안 넘어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밑에 있잖아요. 밑으로 허벅지 위가 아니고 밑입니다. 왼발을 오른 다리 허벅지 밑으로 딱 받치고 밑으로 받치고 그리고 오른발을 왼다리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끼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오른발을 왼다리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끼운다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좀 편안하죠, 그죠? 사실 이 정도 자세가 이게 이제 반가부자입니다. 반가부자 정도가 되면 그렇게 앉는 게 힘들지도 않으면서도 처음부터 또 허리도 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허리를 좀 바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오래 못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를 어느 정도 바로 세워야지 이게 오래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리를 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긴장이 되면 몸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내가 허리를 바로 펴는 정도로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겠죠, 그죠? 시작했는데 사실 참을 필요는 없고 보통 참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 이제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본인 이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냥 이제 다리가 아파도 저려도 계속 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반대로 이제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 다리가 아프고 저리면 몸에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바꾸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자세가 좀 익숙해지면 그리고 명상에 몰입이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에 신경을 안 쓰고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몸이 좀 익숙해지고 또 나중에는 마음이 명상 주제에 몰입이 되면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편안하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평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발을 밑으로 탁 땅바닥에 놓으십시오. 그렇게 앉는 거죠. 이것도 편안하죠, 그죠? 이 자세도 좋습니다. 이게 평자입니다, 이게. 이 자세로 해도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다리가 저리면 또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이걸 평자라고 하는데 평자도 앉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하시면 반가부자나 평자 정도로 앉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엉덩이에 이제 이런 좌복을 좀 받치시고 그 다음에 반가부자나 평자를 하시고 허리를 세우시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되게 S자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적당하게 편안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명상을 할 때 기본 자세, 눈을 감습니다.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참선을 할 때는 반개를 하라고 하거든요. 반개가 뭐냐면,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살짝 뜨고 있는 거죠. 살짝 실눈 뜨듯이 뜨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초기불교 부처님께서 이제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 눈을 보통 이제 반개하고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 눈을 감으면 졸린다, 혼침에 빠진다 이럽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거 하다가 뜨는 것도 아니고 살짝 이제 아주 실눈을 뜨는 정도 편안하게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눈을 감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눈을 감으면 좀 졸립니다. 졸리는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눈을 감은 상태에 익숙해지면 눈에서 보이는 자극이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이었기 때문에 명상 주제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굳이 눈을 이 반개를 하고서 실눈을 뜨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감고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조금만, 처음엔 좀 졸릴지 모르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명상 주제에 훨씬 더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경계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명상의 자세입니다. 기억해야 되실 건, 이 자세가, 특별한 자세가 뭐 만능인 건 없습니다. 때로, 손 얘기를 안 했네. 손은 있잖아요. 손은 보통, 들리시죠? 뭐 보통 뭐 일반 참선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탁 손가락 끝을 대고서, 그죠? 보통 이런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을 딴 생각에 가면 이게 막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다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또 혀를 이제 말아서 입천장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말아서 입천장에 붙이면 뭐 그게 뭐 기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 가지는 또 딴 생각을 하면 이게 혀가 딱 떨어지니까, 천장에 붙였던 혀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항상 긴장을 놓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여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긴장을 하면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완전히 긴장을 놓아야지 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는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손의 자세는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손을 뭐 본인이 그냥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편안하게, 힘을 쭉 빼는 거죠. 때로는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손이 신경 쓰이지 않는 자세, 편안한 자세면 어떤 자세는 괜찮습니다. 또 혀도 뭐 말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혀를 말아 붙이고 이러면 그게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주의력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몸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어떤 육체라는 어떤 이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을 완전히 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 긴장을 놓아야지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우리가 뭐 번뇌라고 하잖아요. 이런 탐진치 번뇌가 이런저런 원인이 생기지만 한 가지 원인 중에 생기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긴장 때문에 생깁니다. 뭐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칠 때 기타를 이제 이 손으로 텅 하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타 줄이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타 줄이 완전히 느슨하게 풀려 있다. 이러면 아무리 그 기타 줄을 당겨도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몸이 이완돼야 마음이 이완되거든요. 근데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다른 자극이 와도 다른 번뇌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 기타처럼.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이 긴장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자극이 와도 거기서 기타의 소리가 나듯이 우리 마음에서도 번뇌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몸을 첫 번째 이완시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이완시키는 게 명상이 아주 기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상을 하는데 계속 긴장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명상에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보통 뭐 어디 참선을 하러 가거나 이런 데 가보면 잘 앉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잘 앉아 있고 허리도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잘 앉아 있는데 이제 그 많은 경우에는 긴장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로 참는 거죠. 의지로서 절면 안 되는데 허리가 굽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의지로 참고 참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거의 긴장이 점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이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사실 고행에 가까운 겁니다. 그 명상의 과정에서는 점점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긴장도 풀려야 됩니다. 이게. 그 명상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면 몸과 마음의 긴장이 점점 풀리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긴장을 풀면 어떻습니까? 힘이 더 들죠, 그죠? 회사에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항상 실수하지 않을까, 잘못하지 않을까 하면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편한 이유가 뭡니까? 긴장을 푸니까 편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명상의 과정에서도 명상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힘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점점 이완되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도 점점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는 거의 에너지 제로 상태가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거의 멈추게 되면서 그런 이 정신적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편안한 겁니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꾸준히 하다 왜 편해지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에너지의 소모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쓰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편안하죠. 근데 그 시작은 이 몸의 긴장을 푸는 것, 마음의 긴장을 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자세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명상을 하다가 내가 긴장을 하고 있나, 긴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몸에서 긴장된 데가 있나? 내가 마음으로 긴장을 하고 있나? 이것을 항상 돌아보고서 그 몸이 긴장되어 있다면 그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이 긴장되어 있다면 그 마음의 긴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이제 부작용 없이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행을 통해 명상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얻어야지 하면서 내가 애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참고 애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참을성이 좋은 사람도 그게 그런 걸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그게 쌓이거든요. 쌓이고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명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명상은 이런 의시로서 참는 게 아니라 긴장을 풀고 지혜로서 점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과거와 미래라는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평소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나간 일. 사실 과거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지나가 본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시간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습관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움을 받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런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명상을 배워서 명상 주제를 가지고 뭐 나중에 뭐 명상의 어떤 단계들도 나오고 하지만 그까지 안 가도 과거나 미래만 버리는 연습만 어느 정도 돼도 삶 속에서 괴로움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솔직히. 그것까지 할 필요, 무슨 호흡 명상이, 뭔 명상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만 버리잖아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그럼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거든요? 그러면 사실 괴로울 거리가 우리 삶에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95%의 괴로움은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깝게는, 지금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죠. 내가 집안에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가? 내가, 밥을 제대로 챙겨주고 왔어야 됐는데. 안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점심을 먹고 왔어야 됐는데. 배가 고프네. 이러는 거죠, 이제. 또는 이제 또 좀 더 멀리 가면 내가 자녀들한테 했던 또 실수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속에 떠올리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했던 잘못된 일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는, 내가, 저쪽에 있는 저 땅을 샀어야 됐는데, 저 집을 샀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떠오르기도 하죠. 옆에 친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하면, 나도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됐네.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학생들 같으면은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게임 안 하고 시험 공부 조금 더 할걸. 그런 성적이 도저했을 텐데, 이런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로 달려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근데 또 당연히 잘 알겠지만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 버린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계속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의 속성은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곤해집니다. 육체적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단련하고 이렇게 하면 강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의 근육, 정신의 힘은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런 이 에너지가 빠지고 또 점점 약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달려가는 습관들도 뭐냐 하면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게. 때로는 뭐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네, 주위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것들 그런 후회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어디들 뭐 마음에 이제 맺힌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맺힌 게 많으면 술 한 잔 먹으면 다 울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 또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게 현재도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그게 뭐 흔히 무슨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했던 정말 잘못했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과거에 대해 생각하기 너무 당연하지 하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그거는 안 좋은 습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규정이 됩니다. 규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현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단 말이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밤에 먹는 습관이 배었다 이런단 말이죠. 살을 빼고 싶죠. 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근데 오랫동안 밤에 먹는 습관이 되니까 밤 9시만 넘어가면 왜 치킨이 땡기는지 먹게 된단 말이죠. 치킨이 없으면은 저절로 내가 손이 냉장고에 가단 말이죠. 냉장고에 가서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한 통 꺼내서 다 먹고 나야지 이제 편안하게 잠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오랜 어떤 생활 패턴이 배이면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음식을 먹게 돼 있죠.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중독도 맞아요. 담배를 피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점심을 다 먹고 나면 그냥 담배 생각이 나는 거죠. 담배를 가서 한 대 딱 피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밥 먹고 나면 담배를 내가 물고 있고 피우고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습관입니다, 그냥. 그 습관인데, 그게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명상의 큰 장애입니다. 뭐냐면, 이게 고통의 원인이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굉장한 괴로움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로 가는 습관 자체가 우리 정적 에너지를 갉아먹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주 바람이 꽉 차서 팽팽한 그런 풍선이 있다면 풍선에서 바람이 쭉쭉쭉쭉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가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정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과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과거에서 배우는 게 있지. 온고이지신 모르십니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온고이지신. 법고창신 이러잖아. 이런 얘기도 있고. 아예 옛날에 과거 이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좀 더 발전적이게 그 교훈을 내가 배워서 더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그냥 습관적인 겁니다. 그냥 계속 그것도 패턴이 그냥 반복적으로 돕니다.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되면 그냥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가 또 안 좋은 기억을 또 했다가 또 과거에 대해 생각했다가 그냥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과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실체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 버린 건데 실체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잠시도 멈추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쉬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죠, 이제. 우리 마음은 이 자리에 멈춰야지, 휴식을 하고, 휴식을 하면서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고요해지고 즐거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식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1시간 전에 명상이 안 됐는데, 나 명상 안 해봤는데, 또는 명상을 난 어제 너무 잘 됐는데, 이런 기억들조차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과거는 치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보면, 우리 명상이 제대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라는 게 마음의 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사실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마음의 짐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들 때문에 불안한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학생들 같으면 시험을 예를 들면 내가 기말고사를 다 쳤다. 치고 나면 끝났잖아요. 그죠? 결과는 벌써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몇 점이 나올고, 잘 될까, 내가 몇 등을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죠. 지금 시험을 다 쳐서 벌써 끝나버린 건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걱정한다고 내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 한단 말이죠. 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을 해도 거기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냥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꼬마들이 치과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이제 일주일 뒤에 내 치과를 간다 하면, 사실 치과에서 내가 이빨을 뽑는다 하면, 이빨을 뽑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한 1분 걸릴까요? 고통이 진짜 순간적인 겁니다. 뽑고 나서 잠시 아픈 거죠. 근데 그 꼬마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치과 가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단 말이죠. 그 일주일 동안 내내 걱정을 한단 말이죠. 치과 가기 싫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고통은 잠시란 말이죠. 근데 왜 괴롭냐면 그냥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겁니다. 이게. 실제 고통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실제하지 않은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리고 걱정과 불안,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마음을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과거에 대해 생각하면 현재 이 순간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은 현재 이 순간은 내 인식 속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큰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다. 내가 보름밖에 못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보름 동안 이 순간순간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이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도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이 순간순간을 잘 즐기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이 전체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후회나 또는 걱정이나 불안으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이제 삶에서 이제 우리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과거나 미래가 그 정말 이제 우리 삶의 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지만 이게 큰 명상의 장애인 겁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를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냥.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고 또 미래에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갑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를 자꾸 빼버린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과거나 미래가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빠지지 않고 이것들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잖아요. 거기다 인식이 없으면 거기에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나 미래로 내 마음이 쫓아가는 것이 해롭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자꾸 가르치다 보면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한 번 가르쳐서 안 됩니다, 이게. 반복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반복학습 하잖아요. 한 번 가르쳐서 안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 정말 그렇더라.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면서 너무 항상 잠시도 쉬지 못하더라.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해도 좀 지나면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고 마음을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게 무엇이든지 마음을 여기 두는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이 과거로 간다 이러면 과거를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건 내가 왜 신경 쓰냐. 피곤한 일이고 나를 괴롭히는 건데 그러면서 과거를 버리면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공상이나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것들도 버리는 거죠.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좀 지나면 또 과거나 미래로 가겠죠. 그럼 다시 이걸 마음을 다시 현재로 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마음이 현재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가만히 과거나 미래로 쫓아가는 게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과거나 실천을 통해서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마음이 현재 순간에 점점 머물게 됩니다. 이게 좋은 마음의 습관이 배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의 질이 바뀝니다. 이게. 내 마음이 일상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훨씬 충만하게 됩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내 마음 상태가 전반적으로 삶 속에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과거를 버리고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을 체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신의 행정. 처음에 믿음이죠. 신은. 해는 이해입니다. 바른 이해죠. 행은 실천입니다. 정은 내가 체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상을 좀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명상 과정을 들어오잖아요. 이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을 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구나. 마음의 원리가 이렇구나.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마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구나. 해롭구나. 그래,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이 순간에 둬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꾸준히 실천한단 말이죠. 실천을 해서 이게 내가 내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습관이 되면 그게 이제 이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이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체득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신의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 끊임없이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마음에다가 끊임없이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넌 이래라.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돌아. 자꾸 이래 계속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게 특히나 여기 좀 어린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형, 누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짜증이 나죠. 부모님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부모님이 무슨 얘기 하죠? 다 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애는 왜 자꾸 짜증을 내겠어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니까 하루에 그 잔소리를 수십 번 하니까,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속 너무 자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짜증이 납니다. 이게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 있잖아요. 그죠? 적절할 때 칭찬을 하고 적절하게 또 가르침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르칠 때도 무턱대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애들을 가르치듯이 적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사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기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싹디라고 합니다. 싹디. 들어보셨어요? 싹디.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평소에 금방 얘기했듯이 과거나 미래를 쫓아가는 마음을 버리라 이런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또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버리고 현재 이 순간으로 이 순간으로 돌아와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3번 정도 좀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지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되니까 또 한동안은 계속 내 마음에다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과거나 미래로 내 마음이 쫓아가다 보면 이게 감지가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센서처럼 감지가 됩니다. 이 앞에도 보면 그 현관에 보면은 센서 등이거든요. 딱 지나가면은 불이 탁 켜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지시사항,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이라면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이제 한 3번 정도 가르치게 되면 마음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일종의 이제 마음의 센서를 켭니다, 이게. 센서를 켜고, 그러다가 과거나 미래로 내 마음이 가다 보면, 마음의 센서가 켜지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마음이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면은 그렇게 자주 지시를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을 계속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티, 우리 마음 챙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뭐 과거나 미래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명상의 방법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이 목적지라면 서울로 가는 어떤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내내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마음이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까먹었다 싶으면 다시 또 지시를 하는 거죠. 학생들 같으면 아주 뛰어난 학생들, 또 직장에서 아주 뛰어난 직장인 같으면 이렇게 해야 지시를 한 번만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대로 탁 기억해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한 중간 정도 된 사람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체크를 해줘서 잘하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줘서 그 다음 한 번 더 지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주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사고 안 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는 좀 더 자주 이제 그 방향이나 그 길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정말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실행을 못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점점 훈련이 되고 마음이 깨어나고 정치적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탁 듣고 난 마음에다 그런 지시를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나중에 이행을 합니다. 나중에 정말의 마음 챙김이 개발이 되면 할 일을 저절로 기억을 합니다. 완전히 나의 무의식 속에 그런 가르침이 배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어쨌든 그렇지만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기억해서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이런 어떤 이 과거나 미래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마음을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현재의 순간에 뭐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무엇이라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굉장히 편안해지고 근심이 사실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근심이 없이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명상, 우리가 명상의 주제가 있습니다. 명상 주제들, 호흡 명상 나중에 배우겠지만 호흡 명상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현재 이 순간의 호흡에 주의력을 두는 것이죠. 다른 명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상의 장애들은 가장 큰 장애는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는, 쫓아가는 이런 마음이 명상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이것만 버리면, 이것만 버리는 연습이 잘 되고 나면 일상도 훨씬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명상에 있어서도 장애가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